지난 영상에서 커팅과 벌크업은 손해이기 때문에 롱런 가능한 린매스업을 권장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근육을 키워도 티가 안 나는 비만한 사람들은 살을 좀 빼고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비만이란 가벼운 말로는 그냥 뚱뚱한 사람을 뜻할 수 있지만 비만은 사실 대사성 질환 중 하나로 쉽게 말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살을 좀 빼고 근성장 목표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만은 살을 얼마나 빼야 하는지 근성장을 위한 최적의 체지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만의 진단 기준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 체질량 지수라 불리는 수치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BMI 값이 25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노답인 게 크리스 범스테드가 비만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서는 대사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비만의 범위를 BMI가 아닌 체지방률로도 나타냈는데, 이처럼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5%, 여성의 경우 35%가 넘으면 대사 질환의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근육 성장의 핵심은 근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을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체지방률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체지방률과 성장 호르몬 관련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장 호르몬 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적의 근성장 환경을 위해서라도 체지방률을 20%까지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비만인 사람들은 린매스업, 근성장을 위한 추가 칼로리 섭취보다는 우선 지방 감량을 위해 칼로리 부족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논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한 달간 100kg대의 비만들에게 체중 감량을 위해 평소 칼로리 섭취량에서 무려 40%나 칼로리 섭취량을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대신 킬로그램당 2.4g의 고단백 섭취와 저항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약 4.8kg의 지방 감량과 칼로리 섭취를 부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손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비만인 사람들 또한 살부터 빼야 한데 운동은 살 빼고 할래가 아니라 정상 체지방률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오직 추가 칼로리 섭취가 아닌 칼로리 부족을 만드는 것뿐이므로 꼭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고강도 운동까지 병행하시길 바랍니다.